유동부채가 47.9%, 비유동부채는 52% 반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란 색깔 음명 지켜져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씩 볼게요. 매입 채무 22.9%. 아까 전에 보면은 지금 매출 채권이 2,350억이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 채무가 2,700억, 대여 규모 비슷하죠?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출 채권이 더 크니까 오, 상거래하면서 재무조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과대 해석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미지급금은 아직 안 준 돈이죠. 이거 줘야 될 돈 1,873억 정도 있다. 9.2% 정도. 나머지는 좀 예외니까 작으니까 넘어가고, 기타 유동부채가 있는데 선수금 미리 받은 돈 504억,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 250억, 예수금 190억 정도 있어서 970억 정도가 부채로 잡혀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환 의무 성격의 그런 만기가 있는 실질적인 부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상거래 행위나 아니면은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기타 영업을 해야 되는 데에서 들어오는 부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유동 부채에서는 전환사채, 얘는 실질적인 부채죠. 만기 의무가 있는. 그래서 발행 잔존 액면으로 봤을 때 1,085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룰 거고요. 나머지는 순확정 급여 부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빨리 쌓아 나가야 되는 충당 부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2,850억 정도 있다. 근데 아무튼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채로 안 쳐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대출 차입금 또는 사채는 요거 하나예요. 1,085억. 여기는 지금 86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환권 조정 이런 것들이, 이런 전환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권 조정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장부가가 아니라 발행 잔존 액면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행 잔존 액면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86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1,085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투자자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는 전환 사채 1,085억이 다다. 아까 119회부터 121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뭐 현재 자산 규모 2조 3천억, 그 다음에 뭐 여기 자산 규모랑 현금성 자산 현재 2천 몇백억 갖고 있잖아요. 고려시 상당 기간 동안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진다. 왜? 실질적으로 부채는 1,085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산 규모가 지금 몇 조인데, 그 다음에 그룹 지배 구조만 봐도 지금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1,085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자고요. 발행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쭉 나와 있고요. 119회, 120회, 121회 이렇게 총 3회 차고, 색깔 또 바꿀래.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119회는 735억, 그리고 120회는 300억, 그 다음 121회는 50억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3월 17일에 119회 먼저 했고, 120회, 121회는 3월 24일에 같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이고요. 뭐 액면 이자율이나 만기 보장 수익률은 미미하니까 패스 넘어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전환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환가를 봤더니 이사회 결의일이 동일한가 봐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정은 안 됐나 봐. 그래서 봤더니 5,040원으로 전환가액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KG 모빌리티 주가가 얼마냐를 봤더니 7,500원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환사채라고 함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인데, 전환가랑 주식 현재가랑 비교했을 때 주식 현재가가 전환가보다 훨씬 더 높으면 이 채권이 상환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1,080억이 부채가 있었는데 이게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구조는 훨씬 더 또 괜찮아지겠죠. 근데 지금 전환가액은 5,040원인데 지금 현재가는 7,520원이라고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채권 상환 부담보다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야 주식 전환 지금 왜 안 해? 봤더니 주식으로 전환 가능 일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뒤이기 때문에 2024년 3월 17일, 3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뭘 봐야 돼요? 이때 이날 기점으로 해서 뭐 오버행 이슈가 있겠네,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거래량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전환 가격 조정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이거 다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전부 다 5,040원에 전환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권, 최악의 경우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또 더 급락해,
지금 사실은 얘가 8,000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BW 발행한다 그러면서 7,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급락할 수 있잖아. 5,000원보다 떨어져가지고 3,0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은 상환될 거라고.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환되는 일자가 중요한데 조기 상환일이 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19에는 2025년 3월 17일부터 그리고 이 두 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상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건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각각 채권 투자 이렇게 발행 이력이 있으면 누가 투자했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력사가 투자했거나 아니면은 최대주주가 투자했거나 계열사가 투자했거나 이러면 얘네들 실질적으로 조기 상환일에 조기 상환 요청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119회랑 121회는 유진투자증권이 채권을 투자했는데 얘는 협력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우그룹에서 DB금융투자가 이상하게 도와줬다, 이 협력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KG 쪽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도와준 점은 일단 플러스다. 왜? 이 기업이 힘들어지게 됐을 때 상환을 빨리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투자증권 고유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120회는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18 QCP 13호 3호 투자 합자회사가 들어왔는데 얘의 최대 주주를 봤더니 Q캐피탈이에요. Q캐피탈은 뭔데 했더니 VC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VC, Q캐피탈의 손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만약에 KG 모빌리티가 막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회의 실질적인 상환일은 2년. 여기 2028년도니까 원래 지금 채권은 몇 년도에 5년짜리로 발행했거든요. 근데 5년이 아니라 얘만 실질적인 만기는 2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봐요. BW를 보통 발행할 때 기존 3호로 기관들 통해서 발행하면 동의를 보통 얻어야 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120회를 투자한 Q캐피탈이 이번에 발행하는 122회차 BW 발행 미동의했습니다. 미동의는 결국 뭐예요? 기한이익 상실 이유예요. 기한이익 상실인데 EOD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무조건 EOD 사유가 발생한 거냐? 그건 아니고 통보를 해야 돼. 야, 우리 미동의했는데 너희 발행했지? EOD 사유 발생이야. 상환해. 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전환가는 5,040원.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7,520원. 채권으로 상환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의 주가가 유지가 되면 이 전환해가지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왜? 채권으로 상환받으면 얘네들 연 2%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주식으로 하면 지금 7,500원 나누기 5,040원 할게요. 5,040원 하면 지금 48%, 49% 정도 수익이 납니다. 어느 누가 지금 미동의에서 채권 발행했다고 EOD 사유 발생하고 야 이거 당장 채권 갚아라고 통보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면 향후에 이제 변심해가지고 상환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통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구나 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채를 다 봤어요. 이렇게 부채를 딱 다 본 상태에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촌놈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안정 말고 안정, 이 변동성 말고요. 이 재무 안전한 정도, 재무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무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자동차 제조업 특성상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충분히 다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마이너스다. 이게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회생 절차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점이랑 고정비 부담이 커서 안정성이 좀 낮은 게 이 신용등급 낮은 거에 가장 주력 요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에비타 기준으로 이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무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또 낮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재무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열사를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자산 규모를 고려해보면 얘네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충분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상당기간 유동성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요까지만 공유 받으시고 아래 거는 여기서 충분히 구독자 촌뜨기들이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이거를 한번 청약을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22회차 BW 발행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신용등급은 WB0이고요. 발행 규모는 1,505억입니다. 커요. 기존의 막 BW 잔챙이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발행일은 11월 7일, 만기일은 11월 7일인데 2028년 5년물이에요. 이 5년물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우리가 신주인수 건물 자체를 발행하면 워런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워런트라고 하는 건 옵션이기 때문에 이 워런트 있죠.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이 워런트 기간은 얼마까지냐면 채권 만기일 1개월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물이라고 하는 그 워런트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치보다 5년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거래됐던 것들보다는 내재 가치라고 하는 행사가랑 현재 주가에 대한 그 부분 제하고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밸류로 책정이 돼서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조기 상환일은 2년 뒤인 2025년 11월 7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2년물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물인데 만기가 3년물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2년물인데 만기가 5년물인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1차 조기 상환일에 바로 행사를 한다라 그러면 만원당 1615.98원을 준다. 참고. 이자는 0%. 내가 이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경과하면서 받는 돈은 없어요. 다만 만기 보장 수익률 YTP, YTM은 3%. 그래서 이렇게 웃돈을 3% 주는 거다. 연당 약 300원 이렇게 주는 거다. 참고하시면 되고 워런트 행사가는 1차 예전 가액으로는 8,663원이었는데 오늘 확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오후에 못 봐서 1시 54분 기준으로 약 한 워런트 행사가는 7,450원까지 조정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7,450원이라고 했는데 뭐냐 요거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1시 54분 이후에 거래됐던 그 체결 기준 산술 평균 가중 주가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이게 대체가 될 거다. 내일 오전에 공시가 될 거다 봐주시면 되고 전환 가능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다. 그리고 워런트 상장일은 채권 상장일이랑 달라요. 약 한 2주 뒤이기 때문에 21일날 상장된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 단독이기 때문에 KG 모빌리티 참여하려면 무조건 유진투자증권 그 계좌가 있어야 돼요. 유진투자증권 계좌 없으면 요거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으시면은 유진투자증권 개설해 주시고요. 잔액 인수예요. 모집 주소는 아니니까 문제 없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자신감을 보인 거고 발행 방법은 일반 공모입니다. 구주주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구주주 기준일이나 청약일은 없어요. 오 레알 오늘 공시 못 봤어. 이병옥님 감사드려요. 한번 볼게요. 이런 그러면은 오 맞네. 발행일이 12월 5일로 미뤄졌어요. 아니면 주가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긴 한데 발행일이 밀렸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했는데 11월 27일날 행사가액이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고가 11월 30일이고 공모 청약일은 30일이랑 12월 1일 이틀간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일은 12월 5일 신주인수권은 12월 19일에 상장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정 쭉 말씀드렸는데 일정은 이렇게 정정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